의대생들은 하루에 몇 시간 자나요? 아, 이것도 많이 네, 물어보네요.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꼭 의대가 아니더라도 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과연 하루에 몇 시간을 잘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제가 딱 평균적으로 시간 딱 얘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의대에 대한 관심도 계속 뜨겁죠. 의대하면 떠오르는 오해와 선입견들이 좀 있는데요. 그 부분 진실인지 아닌지 오늘 좀 가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대생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동호입니다. 지금 현직 의사로 일을 하면서 공부법 관련 책을 쓰고 강연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의대생 TV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좀 계기가 좀 있으셨을까요? 제가 의대생 시절에 좀 의대생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의대생 유튜브가 하나도 없었고, 이제 막 의료계 쪽에는 유튜브가 아무도 없었을 때 약간 내가 해보자. 그리고 의대생 정말 이제 좀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많이 보여주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고, 네. 공부 콘텐츠를 하는데 이제 이걸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공부 쪽 콘텐츠를 많이 잡기 시작했어요. 공부법 관련해서 네. 질문 받았던 거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좀 있을까요? 이걸 또 이제 얘기하면 탑3가 있어요. 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의대생은 다 전교 1등 출신인가요? 이거를 좀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물론 이제 지금 입시랑 그때 예전 입시랑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네. 그 당시에는 뭐 공부를 무조건 뭐 최상위 전교 1등만 해야 의대를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서 그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정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하고. 오해와 진실을 가려주시죠. 첫 네네, 번째. 첫 번째. 전교 1등만은 아닐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전교 1등만 오는 거 절대 아니고, 물론 저는 전교 1등. 예.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자랑하는 시간으로 가져볼게요. 네. 전교 네. 1등이 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의대생 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은 의대생들을 만나봤는데, 많은 의대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1등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공부를 못한 친구들은 없었지만 기본적으로 잘하는데 전교 1등까지는 아니었고, 그래도 뭐 반에서 그냥 한 자리 뭐 1, 2등 정도 한다든지 뭐 그 정도 해도 충분히 오고, 만약에 그러지 않더라도 정시 파이터로 충분히 좀 올 수 있는 방향이 있더라고요. 네. 네네. 두 번째 있을까요? 두 번째. 탑3니까. 네, 탑3. 두 번째는 수능 때 몇 개 틀렸냐. 이거를 정말 많이 물어봐요. 예. 네네.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입시마다 좀 다른 거라서 뭐 물수능, 불수능에 따라 좀 다른 거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10개 정도 틀렸어요. 저는 수시로 갔는데, 네, 그래서 생각보다 좀 많이 틀렸긴 했지만, 그때 살짝 조금 어려운 과목도 불수능이었나 있었고, 봐요. 예, 맞아요. 좀 네. 어려운 과목도 있어서 좀 틀렸는데, 정시로, 제가 1, 3수능을 봤거든요. 네, 그때 정시로 이제 서울대 의대를 가려고 했으면은, 전체에서 한두 개 정도 틀려야 갈 수 있는 그 정도 성적이었더라고요. 탑3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의대생들은 하루에 몇 시간 자나요? 아, 이것도 많이 네, 물어보네요.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꼭 의대가 아니더라도 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과연 하루에 몇 시간을 잘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제가 딱 평균적으로 시간 딱 얘기해 드릴게요. 7시간. 정말요? 네, 딱 생각보다 7시간. 많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저는 6시간 반 정도 잤어요. 반은 뭔가요? 이제 낮잠 30분. 포함해서 어쨌든 7시간 정도? 네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그 부분에서 놀라는 분들 많으실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생각보다는 네, 많이 잤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의외의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네네. 평균적으로 자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생각을 해보면서 많은 의대생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이제 6시간 미만으로 자면은 네. 이게 아무리 좀 어린 나이라고 해도 체력이 안 따라줘요. 그러다 보니까 적게 자면은 공부 시간은 많겠지만 다음날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네. 전체 효율이 떨어지면서 순공 시간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좀 약간 체력을 위해서 9시간, 10시간 자라, 이렇게 하면은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왜냐면은 남들보다 공부를 1시간 더 해야 이기는 게임인데, 공부라는 것은. 네. 그래서 약간 좀 너무 많이 자지도 않고 너무 적게 자지도 않고, 네. 충분히 한 7시 정도 적당히 그 정도 자는 것 같아요. 7시간이 가장 효율적인 시간이더라. 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었을 때 그 선입견들, 그리고 궁금증들을 이 부분에서 정말 그런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담아서 요번에 책도 내셨더라고요. 초등부터 설계하는 최상위 합격 로드맵. 네네. 이 책을 또 만들어야 되겠다. 책을 집필하게 된 좀 계기와 이유가 있으실까요? 의대생TV 채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방금 말씀한 그 오해와 진실,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너무 많고 네. 해가지고, 이거를 조금
알려줄 수 있는 책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싶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엄청 특별하지도 않으면서도 당연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아, 우리들의 생활은 어땠고, 뭐 잠은 몇 시간 잤고, 공부는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을 담아내서 이제 책을 내면은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선생님만의 개인적인 경험담이자 많은 의대생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사실 이 책은 공저자로 같이 지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랑 같이 의대생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네. 친구고, 이제 지금 현재 의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컨설팅 회사에서, 입시 컨설팅 회사에서도 네. 일을 하고, 중고등학생 멘토링이나 강연도 많이 한 친구라서, 저랑 이제 중고등학교 10년 거의 선후배 차이인데, 10년 전의 입시, 그리고 지금의 입시에 이제 공통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아, 같이 쓰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던 게 첫 번째 그 목차에서 가장 눈에 띈 게 이 부분이었어요. 부모의 역할이 80%인 것 같다. 이 의미가 뭘까요? 정말 이제 수치적으로 80%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네네. 그만큼 학부모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사실 10대 때 공부를 잘 열심히 하면서 느꼈던 게 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된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30대가 되고 이제 공부법 이제 강연도 하고 학부모님들 만나고 하다 보니까 깨달았어요. 아,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부모님이 좀 환경을 잘 만들어줘서였구나. 그런 거를 깨달았어요. 계기가 좀 있으세요? 그거 어떻게 깨달으셨을까요? 이제 많은 사실 부모님들하고 비교하면서? 비교라기보다는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학부모님들의 그런 생각,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그런 생활 루틴, 이런 거를 들으면서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메타인지 같은 거죠. 네네네. 이제 그런 환경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메타인지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내가 과연 이런 뭐 부모님이 만들어준 환경이 아니었으면은 어땠을까? 공부를 잘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이제 스스로에게 되물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좀 하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 예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에는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정보력, 뭐 환경 설정, 환경 조성, 시간 투자, 경제적 지원 등등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다. 이렇게 네. 표현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좀 풀어주세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론 뭐 학군지를 꼭 가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닌데 네네. 제가 이제 의대를 실제로 다녔고 이제 많은 의대생들을 만나봤을 때 좀 좋은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좋은 게 이제 꼭 학군이라든지 비싼 곳이 아니라 그냥 이제 좀 별탈 없이 무난무난한 그런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조금 좀 힘든 환경에서 만약에 자랐다면 공부를 잘했을까라고 스스로 되물었을 때 그러지 못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면은 내가 아무리 유전적으로 뭐 머리가 좀 재능이 있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도 만약에 주변에 조금 뭐 소위 말하면 노는 친구들이 많거나 아니면은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더라면 나도 그렇게 좀 공부하는데 집중을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사실 의사로서 좀 의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좀 공부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사람이 환경에 정말 많은 영향을 받더라고요. 네. 물론 모든 분들이 알겠지만.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매우 커요. 네. 그래서 아, 이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거를 좀 느꼈고 네. 부모님들이 시간 지원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은 나 혼자 스스로 이런 공부 환경을 잘 잡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릴 때, 학생 때 부모님이 나를 안 깨워주고 약간 이제 힘들 때마다 밥을 안 챙겨주고 이제 자야 되는데 약간 방치해가지고 내가 안 자게끔 이렇게 새벽을 이제 밤을 지새고 이랬으면은 공부를 과연 잘했을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한 거는 맞지만 아무래도 부모님이 만들어준 환경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좀 후형적으로 저는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오해하는 부분이 저는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 부모님의 영향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학군지를 가고 이게 아이한테 긍정적인 베스트 케이스. 그러니까 의대나 최상위권을 가는데 어느 정도 기본 전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학군지가 기본 전제다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실제로 이제 많은 의대생 친구들, 뭐 의대 말고도 최상위 친구들을 보면은 학군지가 아닌 곳에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 전제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될 놈은 된다. 네. 이게 좀 되고, 근데 네네. 될 놈을 만들어주는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학군지는 기본 전제는 아니지만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건 사실이다. 네네. 네. 그리고 실제로 저도 학군지에서 자라진 않았어요. 네. 저는 사실 이제 태어난 건 도봉구 쪽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도 굉장히 좋은 곳이었는데, 그 당시에 약간 입시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녔을 때는 그 초등학교에 시험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뭐 이제 건강하게만 자랐죠. 그리고 이제 되게 친구들이랑 잘 놀고 지냈는데, 이렇게 제가 그 다음에 여의도로 전학을 왔거든요. 여의도는 제가 지금 계속 살고 있는 곳인데, 네. 거기서는 이제 뭐 초등학교 때부터 뭐 학원을 엄청 보낸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아니었어요. 거기는 좀 학부모님들이 네. 되게 교육열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 네, 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사실 시골에서 상경한 분이고, 약간 교육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약간 교육열이 높으니까 약간 좀, 우리 아들도 한번 보내볼까? 네. 학원, 약간 그러면서 좀 학원을 다니게 된 케이스였고, 네네. 근데 뭐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세요? 학생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은 됐을 수 있겠지만, 지나서 생각하니까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이동이.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 네. 만약에 제가 조금 늦게 시작했으면은 조금 더 따라가기 조금 더 많은 노력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있는 뭐 지역군 아니면 커뮤니티에 관심을 두는 거는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 아무리 공부를 이제 잘할 수 있는 능력, 재료를 가지고 있어도 주변 환경이 약간 좀 그렇지 않으면은 네. 좀 힘든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성적이 계속 오르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다음부터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어요. 네. 그냥 초등학교 때는 사실 그냥 정말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었고, 왜냐면 네. 많이 안 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니까 저는 뭐 특목고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막 특목고 하니까, 그래서 약간 저희 부모님도 한번 보내볼까? 약간 특목고 입시 학원 보내볼까? 해서 이제 약간 억지로 다닌 케이스였어요. 그럼 첫 네. 시작이 언제셨어요? 사교육의 첫 시작은? 사교육 제대로 시작한 건 중1 때부터. 어. 그래서 중학교 때는 실제로 학교 시험 보면은 전교 제일 못 봤을 때가 전교 150등 정도. 근데 제가 알기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전교 1등으로 졸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계기 분기점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분기점이 좀 여러 개 있었어요. 예, 예. 어떻게 보면 약간 부끄러운 과거일 수 있는데, 그래도 여기 교육대기자 TV 나왔으니까 네네. 제가 얘기를 알려주세요.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예. 중2 때 이제 철이 조금 들고 공부를 조금 해야겠다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엄청 뭐 강하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중3 때 이제 남들 따라서 어떻게 보면 특목고를 좀 지원하게 됐죠. 저는 명덕외고를 지원을 했는데, 네. 저는 영어를 좀 못하는 편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남들이 다 지원하니까 저도 지원을 한번 해봤어요. 당연히 떨어졌죠. 제가 같이 다니던 학원 친구들은 다 붙은 거예요. 뭐 과고, 외고, 뭐 인사고 이런 데 다 붙은 거예요. 똑같이 이제 돈 내고 똑같이 공부했는데 얘네들은 이제 다 합격하고 나 혼자 떨어져서 일반고 가니까 약간 패배자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혼자 약간 이를 갈았죠. 진짜 게임은 대학이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가서 너희를 다 이길 거다. 약간 이런 그 생각. 승부욕이 네네. 좀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때 공부를 조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자주 만나는 네. 의대생들 중에서 뭐 같이 저자분 얘기를 해주셔도 좋고요. 다른 분들은 좀 계기가 이게 의대까지 가기까지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었을 텐데 공부를 계속하고 추진력 있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그 공통점이 좀 계기가 좀 있었을까요?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지만 공통점은 있어요. 네. 실제로 이제 저랑 같이 쓴 공동저자 분의 얘기인데, 이 친구는 원래 초등학생 때 육상 선수였어요. 네. 제가 알기로 한 중학생 때쯤에 좀 다쳤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다 보면 다치잖아요. 근데 이제 무릎에 좀 이상이 생겨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좀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다들 어릴 때 좀 힘든 시절을 겪었던 것 같아요. 힘든 시절이라는 게 뭐 이제 남들이 보면 크고 작고 이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내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예. 학생인 내가 느끼기에 어떠한 그런 뭐 열등감이라든지 네네. 실패감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스스로 느끼고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는 그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요번에 책에서 초등부터 설계하는 최상위 합격 로드맵이잖아요. 책 제목이 로드맵이기 때문에 혹시 공통적으로 이 친구들 의대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최상위들한테 보였던 로드맵 중에서 또 공통점이 좀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부는 싫어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루하고 힘든 거니까. 그냥 손가락 한 번 하면은 쇼츠로 그냥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시대인데 누가 공부를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걸 이제 부담 없이 은근하게 약간 좀 접근시키는 그런 공통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제가 책에도 썼는데 일단 저는 공부 이전에 좀 놀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바둑을 좀 많이 뒀거든요. 공통점으로 많이 보여요, 그게. 바둑이. 네네. 그러니까 바둑이 꼭 아니더라도 약간 보드게임이나 체스를 많이 체스. 한다든지 네네. 어릴 때 그 어떤 학습,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해봐요. 그런 공통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뇌가 되게 말랑말랑하고 되게 학습하기 좋은 공부 뇌가 되거든요. 선생님은 왜 바둑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공부를 잘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예. 저희 아버지가 그냥 바둑을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제 옆에서 보다 보니까 저도 바둑에 흥미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하게 됐어요. 이것도 네.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환경 중 하나인데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고스톱을 했다. 그러면은 약간 좀 계산력이 생겼을 것 같은데. 네, 그렇긴 한데 뭐 이제 어릴 때부터 약간 이러면 조금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머리를 엄청 쓰는 보드게임을 하시니까 저도 약간 흥미가 생겨서 그거를 좀 하게 됐었죠. 그 부분은 다른 친구들한테 또 보였어요? 의대생 친구들? 그러니까 꼭 바둑이 아니더라도 네네. 좀 그런 체스라든지. 놀이들,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에 또 유행하는 용어 뭐 칠세고시라든지 초등의대반이라고 해서 이때부터 일찍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학습을 위한 달리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예시로 많이 보셨나 봐요. 네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혹시 선생님이 책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최상위 학생들의 로드맵 중에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달랐던 부분. 칠세고시나 뭐 초등 의대 입시반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예전에는 없기도 했지만 지금도 그렇게 유효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그런 사회적 현상이 나타난 거는 그냥 사회적 현상 중 하나일 뿐이지 사실 그걸 가야 꼭 의대를 간다든지 공부를 잘한다든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 본질은 하나 공감을 해요. 일찍부터 무언가를 시작을 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그 시작이 근데 시작을 뭘로 하느냐가 많이 차이 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시점은 어릴수록 좋고요. 네. 그리고 저는 시작은 그냥 가벼운 놀이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초등학생 때 너무 이렇게 부담을 많이 주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은 그렇게 많이 부담을 주다 보면 아이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싫은 게 계속 무의식에 쌓이다 보면 반발심이 생기고 나중에 가서는 결국 그 반발심이 터져서 아이가 엇나가게 될 수도 네네. 있어요. 실제로 중학교 때까지 공부는 조금 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공부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예전 그 어릴 때 기대에 비해 성적이 좀 아쉬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런 거 보면은 너무 아이들한테 심적 부담을 크게 주는 거는 옳진 않다. 그렇게 오히려 생각해요. 너무 달리다 보니까 놔버리는 경우들이 맞아요. 네. 종종 보이더라. 네, 번아웃을 많이 이제 느끼고 좀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아직 미성숙한 존재라서 그런 부담감을 이겨낼 수 없고 오히려 회피를 하게 되거든요. 네, 의대생 형님으로서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의대생들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최상위권 친구들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좀 가려주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 바탕으로 오늘 메시지를 각 부모님마다 실천하는 방향성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자 TV